안녕하세요. 저는 하휘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기 PD님께 또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3 수험생이셨고 또 수능이 끝나고 기분이 좋으시죠? 네. 한 번만? 안 좋아요. 좋죠? 아니. 그럼 다 같이 소리 질러요! 조금만 더 지르면 안 되나? 소리 질러요! 네, 기대한 만큼 안 나오는데 아무튼 네, 신나게 질러주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연은 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지나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야 될지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자 보면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왜 웃으시죠? 이 춤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전에도 굉장히 밝았어요. 안 믿으시죠? 네, 안 믿으셔도 어쨌든 밝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집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말이 없었는데 이런 거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사를 갈 때마다 저는 나가 노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 태권도가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남들 다 다니는 건데 저도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속셈 학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덕분에 산수는 굉장히 잘했죠. 그렇게 속셈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검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저의 말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묻히고 그냥 중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춤이라는 거에 빠졌어요. 어떻게 빠지게 됐냐? TV를 보면서 빠지게 됐죠. 주말에 그 미국 방송을 보면 AFKN이라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 소울 트레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흑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파티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그 중에서 한 흑인 댄서가 나와서 헤드스핀을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제가 지금 헤드스핀을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돌 때마다 막 표정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춤에 빠지게 됐어요. 그렇게 춤에 빠져서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복도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에게 걸리면 혼나고 그랬죠. 그거를 그렇게 선생님을 피해가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아버지 몰래 춤을 추고 말씀을 못 드렸죠. 제가 춤을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정말 그냥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나중에 싫어하셨어요.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춤을 췄죠. 제가 이렇게
춤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살아가는 이유 맞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저의 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장기자랑 같은 데서도 항상 어디 놀러 가면 제가 춤을 췄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정말 큰일을 저질렀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속이고 DJ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이트에. 그 옆에서 춤을 추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나이를 속이고 했어요. 정말 춤을 추고 싶어서. 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태원의 문나이트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이태원의 문나이트라는 곳은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아시죠?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하여가에서 이제 춤 대결을 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가 지금은 영업을 안 하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로 잘 추는 분들이 와서 춤을 추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분들, 듀스 분들, 그리고 뭐 룰라, 그때 정말 최고의 가수이자 그리고 댄서를 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춤을 췄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분들이 비보이는 아니잖아요. 비보이들의 시간은 또 따로 있었어요. 주말 새벽 5시가 되면은 사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서클을 만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이 만들어지면서 비보이들이 등장을 해요. 비보이들이 등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춤 대결을 하죠. 이제 DJ 생활을 하면서 그 문나이트도 자연스럽게 나이를 속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댄서들을 보면서 나도 이 공간에서 한번 춤을 춰보는 게 꿈이 됐어요. 물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꿈은 저도 평범하게 뭐 대통령, 경찰관 이런 거였는데 네,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분들이 하고 계셨잖아요. 소울트레인이라는 방송을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춤을 추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그 소울트레인이라는 곳에서 춤을 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문나이트에서 춤을 추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1년 뒤에 실현이 돼요. 네, 그 꿈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춤을 췄으면 거기 있는 모든 댄서들에게 제가 뭐 말로 혼나는 게 아니라 춤으로 굉장히 혼을 났을 거예요. 춤으로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면서 춤을 추셨겠죠, 그분들이. 하지만 1년 뒤에 방송 무대에 서게 됩니다, 제가. 네, 물론 가수는 아니었어요. 가수 뒤에서 제가 춤을 췄어요. 백업 댄서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안무를 하시던 분을 만났는데 안무를 하시던 분이 비보이셨어요. 제가 그 형님 연습실을 매일 찾아가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싶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도 그냥 갔어요. 집은 굉장히 멀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도는 그 기술 있잖아요. 나인틴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뭘 연습을 해야 되죠? 물구나무를 쓰면 돼. 물구나무를 자연스럽게 쓰면 넌 할 수 있어. 보름이 넘게 물구나무만 썼어요. 거기서 6시간 동안. 네, 아무도 모르고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네, 점차 제가 실력이 늘고 그러는 걸 그 주위 친구들이나 형님들이 보면서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과 함께 문나이트에서 춤을 추게 됐어요. 네, 정말 기뻤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춤을 추게 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지만 집을 안 들어갔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많이 써서 이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안 나가서 학교를 한번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빼고 다 소풍을 갔더라고요. 네, 소풍 소식도 모르고 네, 저는 학교 간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습실에서 자다시피 하고 연습실에서 살면서 춤을 췄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업소에서 또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어떤 분의 뒤에서 춤을 추게 됐는데 그분이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우러러 봤던 그 박남정 형님이셨어요. 네. 우연히 정말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 밑에서 춤을 추면서 돈을 또 벌고 그렇게 됐는데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연습실에서 자고 혼자 있고 또 그랬지만 또 제가 또 초등학교 때 남정 형님을 따라하면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춤만 출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또 가수를 하게 됩니다. 네, 가수를 잠깐 하게 돼요. 우연히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연습실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계에서 유명한 팀이 있었어요. DMC라고 그 시절에 거기 계시던 단장님이 저를 불러서 춤을 한번 춰보라 그래서 춤을 춰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매니저가 오시더니 가수할 생각이 없냐.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저는 가수할 생각이 정말 아예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훅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가수라는 것보다 춤이 더 좋았고 그래서 춤을 계속 춰야지라고 생각을 할까 말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면 바로 당장 내일이 네? 내일이 뭔데요? 내일이 방송이었어요. 정말 바로 그 제의를 받은 다음 날이 방송이었어요. 저는 한번 해보자 하고 했어요. 다음날 방송도 했어요. 밤을 새서 연습을 해서 정말 제가 댄싱 라인을 미리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밤을 새서 그 다음날 충전 100% 쇼라는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우노라는 가수인데요. 지금은 잘 모르시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팀이었는데 그 멤버 한 명이 빠지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노래가 바뀌면서 제가 그 가수에 합류하게 돼서 거기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물론 노래도 안 불렀어요. 녹음을 안 했으니까 노래 부르는 척은 했죠. 옆에서 가운데서는 아니었고. 하지만 멤버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물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되는 건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마감을 했죠. 장렬하게. 네. 다신 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다시 춤을 췄어요. 다시 춤을 췄는데 정말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우상으로 생각하던 이준호 형님의 댄스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또 준호 형님 밑에서 춤을 추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국 댄서들이 와서 저희에게 춤을 또 많이 가르쳐줬고,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때는 비보이만 했다면 그 팀은 이제 여러 장르의 댄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많은 배움을 받고 또 많이 춤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렇게 또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남부럽지 않게 정말 활동을 했어요. 댄서들이 봤을 때는 정말 와 진짜 이 팀 정말 멋있다 이런 정도로.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였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항상 보던 게 있어요. 그 시절 지금은 유튜브나 막 이런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비디오를 보면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또 다른 꿈을 꿔요. 세계대회에 나가고 싶다. 비보이드만의 세계대회. 정말 외국 사람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나라를 알 수 있고 우리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는 형님을 붙잡고 외국 그 대회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이 한국에서도 그 대회를 나가고 싶다. 그 독일에 있는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 나가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답신이 옵니다. 한국에서 예선을 열어서 우승팀이 오게 해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비보이 댄서들을 모으게 돼요. 그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아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요.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비주얼 쇼크라는 팀인데 그때는 프로젝트 팀으로 일단 만들어서 세계 대회를 위한 그해 세계 대회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출전을 해서 한국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한국에서 우승을 다행히 해서 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대회에 나가요. 나갔는데 막상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또 소박해져요. 그냥 여기서 춤만 출 수 있으면 원이 없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즐기고 가자. 그런데 쇼 부분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저희가. 네. 정말 우연인지 뭔지 필연인지 정말 운이 좋은 건지 그렇게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멋있죠. 멋있게 입국을 해요. 입국을 이렇게 했어요. 진짜 쓸쓸하게. 정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거 뭐지? 분명히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우리만 느꼈던 거예요.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아무도 저희에게 관심도 없었고 정말 현실은 이런 거다라는 정말 공허함 아니면 비참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 게 여태까지 해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 몇 개월을 보내요. 춤을 안 추고. 네. 근데 또 제가 해왔었고 제가 좋아한 게 춤이라는 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춤을 추면서 2002년도에 또 영국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2003년도에도 프랑스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2004년은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005년에 또 스웨덴에서 우승을 하고 2006년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07년 영국에서 우승을 하고 2008년에도 일본 그리고 2009년에도 일본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춤을 추면서 댄서가 봤을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아요. 저희는 외국에서 우승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인정을 많이 해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죠. 물론 잠깐 비보이가 붕업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는 비보이들이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된 적이 굉장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우승을 한 다음 해였어요. 네, 그래서 나는 또 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게 이상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계속 제가 좋아하는 춤을 춥니다. 물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중간에 저희가 이슈가 되면서 인정을 받을 때 공연을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출연료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근데 출연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집에 가는 걸 동생이 업어서 데리고 와서 저기서 춤을 추게 했어요. 업혀서 내가 업어주면은 내가 할게. 진짜 업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을 하면서 제가 부상을 하게 돼요. 네, 허리가 다쳐서 한 6개월을 제가 쉬게 됩니다. 6개월을 집에 쉬면서 정말 병원을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외롭고 그리고 아프다고 뭐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프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결국에 그 공연을 하면서 출연료보다 병원비가 더 나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냥 춤을 계속 어쨌든 앞으로도 춰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참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또 보게 돼요. 케이블에서 유캔댄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유캔댄스가 지금의 댄싱 라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르지만 지금의 댄싱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저런 프로그램이 안 생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많은 댄서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댄스 씬이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2013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생기더라고요.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계대회를 우승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증이 날 때쯤 댄싱 라인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제 나이는 이미 35이 된 거예요. 네, 35이야.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야 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가고 싶었던, 정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수군대시죠? 떼신 나인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좋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내가 여기 나가서 괜히 처음부터 잘 못하고 떨어지면 제가 여지껏 세계 대회에 가서 우승하고 이랬던 것들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볼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저를 뽑는 마스터들 중에는 저의 후배도 있었어요. 양쪽에 다 후배가 있었어요. 네, 레드, 블루 다 후배. 근데 저는 춤을 춰야 돼요. 그 후배들 앞에서. 네. 이미 나왔으니까 춰야죠. 어떡해요. 태식 나이 나왔는데 춰야죠. 굉장히 열심히 췄어요. 네. 진짜. 그 안에서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댄싱 나이는 정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인 미션도 처음 접해보는 장르를 제가 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하면서 제가 여기에 동요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은 좋았지만 또 후배 앞에서 춤춰야 되니까 또 막 이러다가 삐로통이 있다가 또 결과가 또 기분 좋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았죠. 거기서 또 운이 좋게 계속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생방송 가면서 또 블루아이와 또 대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는 저희가 졌죠. 네, 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함께 했던 동료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한 명이 탈락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슬펐어요. 제가 캡틴이었으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웠죠. 굉장히 무거웠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는데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저는 사실 그 안에는 다 동료예요. 사실 블루, 레드로 나뉘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알던 동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데 그 안에서는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남들 모르게. 그래서 운이 좋게 또 레드윙즈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방송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걸 느꼈어요. 저는 35년간 춤을 췄지만 그곳에서 6개월 동안, 댄싱라인에서 6개월 동안 춤을 추면서 방송에 12주 동안 나간 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댄싱 나인을 하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이 왜 이게 늦게 나왔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하죠. 35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하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늦게 나왔다고 투덜투덜 됐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늦게 나온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진로를 좀 일찍 결정이 됐죠. 불안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진로였어요. 춤이라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장르였는데 그런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쭉 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왔던 것들이 댄싱 라인에서는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이 됐던 거예요. 제가 해왔던 그런 춤의 안무들이나 그런 것들이 댄싱 라인이랑 융화가 되면서 저를 굉장히 좋게 보여줬던 거죠. 방송에서. 절대 아무도 제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저 혼자 즐겁기 때문에 했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아왔던 것들이 그 안에서 큰 힘을 발휘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어떤 걸 하실지 모르잖아요. 춤 추실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한 번은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앞으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미쳐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정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발전돼 있을 때 뭔가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한 번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이제 30대가 되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20대 때는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또 갈등을 하게 돼요. 30대가 되면서. 춤을 추면서 돈은 벌 수 있어요. 물론 잘하면, 정말 잘하는 댄서고 인정받는 댄서면 돈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벌 수는 없었어요. 제가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출연료는 받고 생활을 했지만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춤을 안 추는 저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옷을 브랜드를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나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친구랑 의류 쪽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는 돈을 벌려고 해야지 하는 순간 머릿속은 춤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일들도 다 춤에 관한 일이에요. 춤으로 계속 그렇게 이걸로 하려고 했지만 제가 하던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여기에 미쳐있지 않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미쳐있는 걸로 자기가 해온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30대 때도 그냥 현실적으로는 더 해야지 욕심은 생겼지만 춤으로 계속 돈을 벌었어요. 춤으로 활동을 하고 춤으로 계속 돈을 벌고 그리고 댄싱 라인에 나가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댄싱 라인 안에서 발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20대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셔도 좋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진짜 미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에 완전히 미친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하셔도 되지만 정말 미쳐 있다면 그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주신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앞으로 불안한 미래가 아닌 확신이 생기는 그런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확신이 없었잖아요. 춤이라는 거는 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하지만 저는 단지 제가 좋아서 한 거지만 진짜 정말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도 춤은 그렇게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춤은 제가 비보이를 끝까지 할 수 없잖아요. 춤을 출 수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돈을 벌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나는 멋있게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좋았어요. 어디에 놀러 가도 춤을 제일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좋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춤을 못 출 수도 있어요. 정말 몸이 안 돼서 못 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출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러면서 저는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춤을 추고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놓지 않겠다, 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거에 미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미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자신이 미쳐있는 것에 또 발산이 되는 그런 시점이 우리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의 강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 시대 그 청소년들이